읽고 싶은 책을 콕! 찍어 추천하는 이럴 땐 이런 책의 인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늘은 알수록 더 맛이 있는 맛의 세계 탐식생활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탐식생활이라는 책은 말 그대로 음식에 관한 책이에요. 탐식, 탐하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배부름을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맛을 위해서 먹는 것을 이제 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그렇죠. 보면 아니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맛집을 소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삶의 질이 점점 올라가면서 어떤 맛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은 좀 더 본능적인 인간의 측면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탐식 생활은 이러한 음식을 탐하고 음식을 추구하고 맛있는 것을 갈구하는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측면이 우리의 생활에 배어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는 제목이 아닐까 생각해요. 김프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저는 이 책의 저자가 본인을 탐식가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혹시 인프로님 탐식가와 미식가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탐식가라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네? 뭐 이렇게 먹고 찾아가는 싶다요? 사람이라면 네. 미식가는 좀 음식 자체뿐만 아니라 맛, 보여짐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추구하는 사람 아닐까요? 비슷합니다. 미식가는 음식을 예술로서 극진히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탐식가는 그 음식이 왜 맛있는지를 집요하게 탐구하는 거죠. 김치찌개를 좋아하면 미식가예요, 탐식가예요? 예술로서 극진히 하면 미식가. 네. 김치찌개의 미식가인 김프로님이셨습니다. 네. 이 책에는 총 48가지의 음식들이 나오죠? 네네네. 거의 이제 균형감 있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분이 음식 칼럼니스트도 하셨고, 그리고 모 TV 방송에 수요 미식회죠. 수요 미식회라고 하는 미식회. 방송에 참여도 하셨던 자문위원으로 것으로, 참여하셨다고. 자문위원으로 네.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책은 음식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어떤 주관적인 얘기보다는 음식이 갖고 있는 말 그대로의 지식, 이 음식은 언제 나고 어디에서 생산이 되고 어떠한 특성이 갖고 있는지, 어떤 그쵸. 특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알고 먹자라는 취지의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 가지 상식들을 많이 얻으니까요.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아는 척 할 수 있더라고요. 지인들이랑 밥을 먹는데 미역이 나왔어요. 미역은 4월달이 제철이라더라. 5월달이 지나면 이제 바닷속에서 녹아서 더 이상은 먹을 수 없다더라. 이런 식으로 아는 척을 했더니 되게 자신감이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깨가 좀 올라가셨네요. 네.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어떤 식문화 가운데 살아남은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수많은 것들이 중간에 사라지게 됐을 테고 다른 문화가 유입되면서 합쳐지게 됐을 테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살아남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음식들이 갖고 있는 하나하나가 나름의 어떤 정체성,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짧은 영상에서 우리가 48가지를 다 살펴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긴 하지만 이 책에서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계절 음식이죠. 계절 음식 뭐 하나 소개시켜 주고 싶으세요? 제가 선택한 계절 음식은 굴입니다. 굴 좋아하세요, 인프로님? 네, 저는 굴 좋아하죠. 저는 특히 굴을 아닌 것 같은데. 추운 겨울에 네. 이제 밖에서 야외에서 이렇게 좀 구워 먹는 거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럼 혹시 굴은 언제 먹어야지 좋은지 알고 계세요? 굴은 그냥 상식적으로 추운 계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부패할 수가 있으니까요. 사실 이 책에서는 언제 굴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죠. 굴은 영어로 각 달에 알이 들어갈 때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수온이 오르면 맛이 맹탕이 되고 산란기에는 독성을 품어서 씁쓸한 맛이 된다고 합니다. 인프로님은 어떤 음식을 선택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나물들 기억에 남고요. 이 책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주로 먹을 수 있는 나물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맞아요. 봄에는 냉이, 달래, 쑥, 취나물, 머휘, 방풍나물 등이 있고요. 여름에는 아욱, 근대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이제 고구마, 순, 연근, 우엉, 도라지, 더덕 등이 대표적이고요. 겨울에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계절별 나물들을 건조해서 먹는 시래기, 우거지, 무말랭이 등이 대표적으로 먹는 계절별 나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어떤 이 계절별 나물, 특히 이제 봄나물 같은 것들을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나물은
생으로 무칠 때가 가장 향긋한 맛을 이제 유지할 수 있어서 좋고요. 이제 무치는 것도 바로 먹기 직전에 해서 먹어야지 좀 시일이 지나면 신선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맛이 조금 덜 하게 되고요. 어린 순들, 이제 막 나오는 순들을 이제 해서 먹는 것이 가장 맛이 좋다고 이 책에서는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물의 일부에는 독이 있어요. 네. 이 독을 좀 없애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이제 데치는 경우가 있죠. 이제 데칠 때는 소금을 가미한 물에다가 재빠르게 데쳐야지 맛이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념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물 종류들은 뭐 튀김이나 전 이런 것들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밥 종류랑 연결을 해서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나물은 정말 떡도 해 먹죠. 무궁무진한 어떤 밥상을 화려하게 빛내주는 친구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먹는 음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어떤 음식을 추천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달걀을 달걀.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는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달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선도예요. 그 달걀을 깨트렸을 때 탱탱하게 살아있는가. 노른자가 탱탱하게 살아있는 거. 네네네네. 그렇죠. 달걀은 병아리 태아의 자궁인 동시에 도시락통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알 속에서 병아리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 부화되기까지 각종 영양분들이 이제 그 안에 다 네.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여름에 먹을 때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여름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잘못이 발생되면 부화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을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좀 어렸을 때 네. 곤계란이라고 있었어요. 곤계란. 말 그대로 이제 부화가 진행된 계란인데 삶아서 팔기도 했어요. 맛은 그렇게 맛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한데 굉장히 좀 먹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딱 까면 그냥 기본적인 색깔이 상한 색깔이 나와요. 청록색의 색깔에 간혹 일부 이제 좀 부화가 진행된 상태에서의 그 친구들이 신기하다.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안 먹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좀 먹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럼 임프로님께서는 어떤 음식을 선택하셨나요? 네, 전 이 일상 탐미 부분에서 말 그대로 저희들 일상적으로 매일같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네. 가장 우리들이 그래도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건 제 생각에는 혹시 밥?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먹는 밥은 밥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여러 가지 밥이 있죠. 근데 다 같은 밥인데 이 완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밥의 결과물을 보면 좀 달라요. 밥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열과 수분과 압력입니다. 실제로 밥을 하다 보면 이 압력솥을 이용한 밥이 가장 맛있죠. 최근 식당들에 가보면 압력솥밥, 뭐 돌솥밥 해가지고 하는 밥들이 훨씬 더 가격도 좀 비싸고 맛도 있다. 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압력에 대한 권리 때문인데요. 지금 김프로님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이제 식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이 책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밥을 한번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지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갓 지은 밥을 먹으면 단맛도 좀 많이 나고요. 맞아요. 향긋한 향기도 좀 나는. 그냥 저희들이 먹는 밥이 아니라 이 밥맛에 갖고 있는 어떤 고유한 특성들을 잘 이해를 하면서 잘 만들어가면서 먹으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희들이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도 어떻게 드세요?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느 나라의 어떤 커피, 어떤 지역의 어떤 원두. 커피, 원두의 종류를 그렇죠. 구별해 가면서 그 종류의 특유의 맛, 신맛이 어떻다, 뜰부 맛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소한 맛이 그죠? 어떻다, 네, 그렇죠. 각각의 커피들이 만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쌀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이혜림 작가분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쌀의 생산지를 보게 되면 지역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죠. 네. 이게 왜 이런 특성이 나타나냐면 각마다 쌀이 좀 맛이 달라요. 각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토질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각 지역마다 구현해낼 수 있는 맛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는 분들은 오늘 당장 밥을 식사를 하실 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쌀이 어떤 맛을 느끼는지 밥을 먹으면서 한번 갖고 있는 이 쌀이 어떠한 맛을 내는지 한번 음미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식 탐구 부분이죠. 네, 외식 탐구. 어떤 음식을 선택하셨나요? 제가 이제 국물 요리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곰탕을 꼽았습니다. 곰탕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아니요.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았는데 곰탕은 포에 고기를 이용해서 국물을 내죠. 국물 자체가 굉장히 맑습니다. 이 곰탕이 갖는 매력은 추운 겨울에 드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 곰탕의 표준 칼로리를 700g 한 그릇에 579.62 킬로칼로리로 제시했습니다. 어때요? 칼로리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곰탕만 먹는 건 아니잖아요. 곰탕에다가 뭘 같이 먹죠? 밥이요.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어떤 열량이 나올까요? 칼로리 폭탄이 떨어집니다. 네. 그죠? 이게 체내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몰라요. 쌓여요? 쌓인다기보다는 몸에 체내에 이제 열이 발산되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 겨울에는 추울 때는 단단하게 먹어야 그렇죠. 밖에 나가서 춥지 않다. 이게 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게. 곰탕의 백미는 토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과정이 남아있을까요? 아직까지? 글쎄요. 사실은 최근에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따뜻한 밥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밥을 하려면 불을 떼야 되는데 네. 불을 떼기 위해서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돈입니다. 오. 그죠? 그래서 밥을 해서 잘 보관했다가 뜨거운 국물 요리에다가 같이 해서 먹게 되는데 이 뜨거운 곰탕에다가 밥을 그냥 말게 되면 이 쌀이 갖고 있는 전분이 딱딱하게 굳어서 식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국물을 밥에다 넣었다. 다시 또 덜었다가 넣었다가 덜었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전분이 이게 좀 탱탱해지는 그래서 식감이 굉장히 좋아지는 이런 네. 것들을 만들어낸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곰탕 먹고 싶다. 그러면 김프로님께서는 이 외식탐구에서는 외국에서 나오는 식재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외식탐구 부분에서는 마라를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은 중국 음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짜장면, 짬뽕, 탕수육, 뭐 이런 게 군만두 떠오르죠. 서비스 막 이런 거 떠올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시대에 떨어지는 거죠. 마라가 무슨 뜻이죠? 혀가 마비될 정도로 맵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매운맛은 뭐 고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운맛을 내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고추 중에서는 채진고추, 홍화자우, 청화자우, 일초, 쥐똥고추, 스촨고추가 있습니다. 익숙한 것들이 많이 좀 전혀 익숙하지 않는데. 스촨이라고 모르세요? 스촨성, 네. 뭐 사천탕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스촨이죠. 그렇죠. 네. 스촨이 좀 매운 걸 좋아하는 그렇죠. 지역으로 유명하죠. 4부에서는 이제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김프로님이 갖고 계신 어떤 지식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펼쳐진 겁니까, 술? 전혀 몰라요. 그래요? 저는 술을 네. 제가 꼽은 것은 맥주입니다. 특히 이 책에서는 좋은 맥주를 고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맥주 자체가 빛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맥주를 담는 병은 빛을 차단하는 색을 쓴다 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열을 차단해서 맥주 맛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네.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점을 또 말하고 있고요. 거품이 부드러워야 되고 맥주가 갖고 있는 원래의 향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맥주 색깔 자체가 투명한 것들이 좋은 맥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님은 이 술에 참여해서는 어떤 걸 고르셨어요? 전 술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 술 샴페인을 골랐습니다. 주로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터트리는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비싼 샴페인은 원래 터트려서 먹는 게 아니래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찬 바람이 나올 정도로 마개를 천천히 이렇게 열어야 된다고 합니다. 제일 맛이 좋은 온도는요, 섭씨 4도에서 10도 사이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4도에서 먹었을 때는 탄산감이 조금 느껴지고, 진짜 비싼 샴페인이다 하면 10도 정도에서 먹는 걸 추천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썼는데 그만큼 이 샴페인이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을 표현하는 게 아닌가 간접적으로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림 작가의 탐식 생활이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배고픕니다. 빨리 밥을 먹고 싶어요. 네. 네, 맛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음식을 먹을 때는 그동안은 이제 그냥 뭐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었다면 이 책을 계기로 해서 좀 맛있다는 것은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어떠한 특징이라든가 그런 것들 갖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묘미들을 같이 한번 느끼시면서 맛있는 것들을 추구하시는 말 그대로 탐식을 생활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와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싶은 책을 콕! 찍어 추천하는 이럴 땐 이런 책의 김프로였습니다.